당신이 잊지 못할 이야기 히스토리 하이스토리. 안녕하세요. 히스토리 하이스토리의 DJ 정윤재입니다. 최근에 하늘을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 점점 공기가 맑아지면서 예쁜 하늘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늘을 자주 들여다보니까 서울에서는 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던 밤하늘의 별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 취미는 밤에 나가서 별을 관찰하는 건데요. 이쯤에서 오늘의 주제를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우리나라 천문학의 역사입니다. 하늘을 관찰하는 건 농경을 중시했던 과거부터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천문학은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하늘을 관찰했고 또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자연과학 중 가장 오래된 학문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천문학에 대해 우리 함께 이야기해봐요. 오늘 들려주고픈 이야기.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천문학은 고대부터 지구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대에는 천체의 규칙적인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는데요. 고대 이집트는 천체 관측을 통해 나일강 범람 시기를 예측했고 메소포타미아 목동들은 별자리를 만들었죠. 이러한 천문학은 고대 그리스 시대를 전후로 동서양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특히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들은 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해 천체를 관측했고 대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월식을 관찰하다가 달에 들이운 그림자를 통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별의 등급, 해식의 일식 예측 등을 이뤄내지만 흔히 암흑기라고 불리는 중세에 들어서며 천문학을 포함한 대부분의 과학적 연구가 중단됩니다. 이후 르네상스를 맞이하며 천문학은 다시 발전하기 시작했고 대항해 시대를 겪으며 급속도로 발전한 천문학은 17세기 망원경이 발명된 후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 등 큰 천문대가 창설되며 현대로 이어지게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천문학이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그럼 잠깐 쉬고 와서 마저 이야기해봐요. 우리나라의 천문학은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발전해왔습니다. 고인돌에서는 별자리로 추정되는 기록이 발견되었고 삼국사기에도 일식, 해성, 운석 등 다양한 천문 현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천문학은 점성적인 성격이 강했는데요. 고구려는 고분벽화를 통해 일찍이 중국의 천문 사상을 도입했을 뿐 아니라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알려진 첨성대로 유명한 신라처럼 독자적인 첨성대를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제 역시도 일본으로 역박사와 천문박사를 보냈음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죠. 고려는 기록과 유적이 많이 남아있진 않았지만 고려사 천문지에 기록된 특수한 천문현상과 당시 사용된 역법을 통해 특히 천체 관측이 발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천문학은 세종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의 시간과 달력을 만들기 위해 당대 최고의 과학자이자 발명가인 장영실과 함께 앙부일구, 자경로, 혼천이 등을 만들어 하늘을 관측하며 천문학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서양 문물과의 결합, 그리고 실학의 발전을 통해 천문학이 크게 발전했는데요. 현대에 들어서 눈부시게 발전한 과학기술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천문학의 발전이 더욱 기대됩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역사 지식. 어디 가서 아는 척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목! 혹시 한가위 보름달하면 어떤 동물이 생각나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토끼를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는 과거부터 달에 토끼가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 많고 많은 동물 중에서도 왜 토끼가 달에 산다고 생각하는지 아시나요? 여기에는 불교에서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요. 옛날 산속 작은 마을에 살던 토끼, 여우, 원숭이는 복을 받기 위해 돌을 닦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불교의 수호신인 제석천이 늙은 노인으로 변장해서 이들에게 다가가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원숭이는 도토리를, 여우는 물고기를 구해왔지만 풀 말고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었던 토끼는 나뭇가지 몇 개를 주워와서 불을 피운 뒤 저는 달리 드릴 게 없으니 제 몸을 구워 드십시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몸을 바쳤죠. 이 모습을 본 제석천은 토끼의 마음을 갸륵하게 여겨 토끼의 자비심을 널리 전하기 위해 달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달에서 방아를 찧으며 불사약을 만든다고만 생각했던 토끼에게 이런 과거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당신이 잊지 못할 이야기, 히스토리, 하이스토리. 오늘 저와 나눈 천문학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난 31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 유인 우주선이 우주로 날아올랐는데요. 이제는 지구에서 천체를 관측하는 것이 아닌 직접 우주에 가서 탐사할 수 있는 민간 우주여행 시대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는요, 달 그리고 화성까지를 여행할 첫 여행객도 선정해놨다고 하는데요.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우주여행이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쉽고 재밌는 이야기 가져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DJ 정윤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당신이 잊지 못할 이야기, 히스토리, 하이스토리. 지금까지 제작의 한가은, 기술의 유동재, 진행의 정윤재였습니다.